그날 저는 딱 전기오븐 하나만 사려던 거였습니다. 새 제품을 직구로 싸게 산다는 25만 원짜리 오븐 하나요. 손주 생일에 케이크를 직접 구워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욕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38년간 일하며 모은 퇴직금, 우리 부부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던 그 돈이 단 한 달 만에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엔 2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통관비, 해외 서버 복구비, 보안 인증비, 숫자는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환불은 곧됩니다. 조금만 더 처리하시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이미 잃은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잔액이 0원이 되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번엔 정말 환불받을 수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미래를 잃었다는 거리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는 저처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 남편과 단둘이 사는 평범한 62세 주부였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크게 부족한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1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었고 그 이자와 국민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전기오븐으로 요리하는 게 대세래. 애들이 다 쓴다더라고. 나도 하나 샀어. 사진 속엔 깨끗한 오븐과 그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빵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에 케이크 직접 구워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 좋아한다니까. 그것도 직구로 새 제품 반값에 샀어. 요즘은 중고앱에서 직구 제품 파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직구요? 그게 뭔데요? 친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는 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물건 사면 훨씬 싸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대신 사준다는 사람들이 있어. 중고앱에서 직구 제품 싸게 파는 사람들. 편하고 좋더라고. 친구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손주 생일도 다음 달인데 나도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구라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기오븐 하나 살까? 손주 생일에 케이크 구워주고 싶어서.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지. 괜히 돈 쓰지 말고. 그 말에 왠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제 인생인데 이제 뭐 하나 새로 사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직구로 샀다던 말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며칠 전 딸이 깔아줬던 중고거래 앱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다들 여기서 물건 사. 새 거 직구로 파는 사람들도 많아. 훨씬 싸.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앱을 잘 못 다뤘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것도 몇 번 안 해봤고 직구라는 건 더더욱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했다면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앱을 열자 여러 물건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전기오븐이라고 쳤습니다. 화면 가득 오븐 사진들이 떴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외 직구 새 제품 25만 원, 국내 정가 72만 원. 사진 속 오븐은 상자에 담긴 채였습니다. 비닐 포장도 그대로였고 제품 스티커도 붙어 있었습니다.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한 새 제품입니다. 박스 미개봉 상태이며 국내 정가 72만 원인 제품을 25만 원에 판매합니다. 직구 초과 물량으로 급처분합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새 제품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친구가 말하던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용기를 내서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판매 가능한가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아직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후기도 여러 개 있었고 다들 좋은 물건 감사합니다. 새 제품 맞네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렵네요. 택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기도 많고 하니까 안전거래로 진행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직구 제품이라 절차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링크 보내드리면 거기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사기 걱정하는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친절한 사람이네. 게다가 안전거래라는 말이 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링크 보내주세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어렵지 않죠? 판매자가 답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나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막히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친절한 말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곧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된 주소였고 클릭하자 익숙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중고나라 로고도 있었고 상단에 안전결제 시스템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확인했습니다. 구매자 보호 시스템, 물품 수령 후 결제 승인, 판매자 정보 확인 완료.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단에는 해외 직구 제품 안전 배송 보증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직구 제품은 이런 절차가 있나 보구나.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게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2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화면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외 배송 확인 후 국내 배송이 시작됩니다. 7일에서 10일 소요됩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제품을 이렇게 싸게 샀네. 나도 직구를 한 셈이구나. 그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젊은 사람들처럼 싸게 물건을 산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아까 반대했던 게 떠올라 참았습니다. 5분 도착하면 그때 말하지 뭐. 새 제품을 직구로 샀다고 하면 놀라겠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이 곧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송 조회를 해보려 했지만 링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외에서 확인 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판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결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배송 시작 전에 통관 서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직구 제품이라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통관 서류? 그게 뭐지? 직구라는 걸 처음 해보는 터라 그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판매자는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해외 배송 물품은 세관 통과할 때 등록비가 필요합니다. 10만 원 정도면 되고 물품 받으시면 전액 환불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지만 직구 제품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 사면 세금이니 뭐니 붙는다고요. 그런 절차인가 보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판매자가 다시 링크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등록비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물품 도착하면 10만 원 다 환불되니까 안심하세요. 링크를 열자 또다시 익숙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통관 등록비 결제라는 문구와 함께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환불 보증 시스템이라는 글씨도 보였습니다. 물건 받으면 다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배송은 7일에서 10일 소요됩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겠지.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제했어요.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판매자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송 추적번호 나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35만 원이나 썼네. 처음 계획했던 25만 원보다 1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하지만 환불된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새 제품을 25만 원에 사는 건데 10만 원쯤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배송 추적을 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링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송 추적은 언제 되나요? 판매자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외 배송이라 시스템 반영이 좀 늦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 말에 다시 안심했습니다. 그래, 해외 배송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그날 오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븐은 샀어? 네, 샀어요. 직구 제품으로요. 친구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 언제 직구까지 하게 됐어? 잘했네. 어디서 샀는데? 중고앱에서요. 새 제품을 직구로 파는 사람한테 샀어요. 25만 원밖에 안 했어요.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싸게 샀네. 근데 조심해. 요즘 중고 사기 많다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안전거래로 했어요. 물건 받으면 돈 주는 거래요. 친구가 안심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그거면 안전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친구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사기 설마 내가 당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안전거래니까 괜찮아. 판매자도 친절하고 후기도 좋았잖아. 그날 저녁 또 판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외 배송 보험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물품이 세관에서 묶였다고 하네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묶였다고? 당황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배송보험료 90만 원만 결제하시면 바로 풀립니다. 이것도 물품 수령하시면 전액 환불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라 걱정 마세요. 9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90만 원이나? 처음 25만 원에서 시작했던 금액이 이제 125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미 35만 원 냈는데 지금 안 하면 그 돈도 날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90만 원은 우리 부부의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돈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불된다고 했잖아. 물건 받으면 다 돌려준다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판매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판매자는 즉시 링크를 보냈습니다. 배송 보험료 결제라는 화면이 떴고 90만 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겨우 1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9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보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배송이 곧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5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환불된다고 했어. 곧 물건이 올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판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매자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해외 서버 오류로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시적인 오류인데 복구 인증비를 결제하셔야 배송이 진행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또 이미 125만 원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복구 인증비요? 그게 또 뭔가요? 판매자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외 직구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서버 오류 때문에 결제 정보가 일시적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300만 원만 인증하시면 바로 풀리고 기존 금액까지 전부 환불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라 100% 보장됩니다. 30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손에 쥔 스마트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그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밀려왔습니다. 이미 125만 원을 냈는데 그 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5만 원은 우리 부부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반을 꼬박 아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야.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몰래 숨겨둔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들 용돈 주려고, 명절 때 쓰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쓰고 환불받으면 다시 넣으면 되잖아. 스스로를 설득하며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채우려면 1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카드 현금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한도를 확인하니 10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환불되면 바로 갚으면 돼. 그렇게 마음먹고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틀려서 다시 입력해야 했습니다. 현금 서비스 100만 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상금 200만 원과 합쳐서 3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0만 원 결제하면 정말 다 환불되는 거죠? 판매자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100% 보장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니까 걱정 마세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서버 복구 인증비 결제라는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시스템 복구 중입니다. 24시간 내 배송이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총 425만 원. 전기오븐 하나를 사려다가
425만 원을 쓴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환불된다, 환불된다고 했어. 그 말만 되뇌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는 걸, 비상금을 다 썼다는 걸, 물건만 오면 환불받으면 그때 말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송 확인을 하려고 링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송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송은 언제 시작되나요? 판매자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24시간 내로 시작된다고 했으니 오늘 중으로 추적번호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답장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배송 추적 링크를 수없이 확인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분 받았어?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답했습니다. 아직이요.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좀 걸린대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해외 배송? 그럼 시간 오래 걸리겠네. 그래도 싸게 샀으니 기다릴 만하지. 네, 그렇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425만 원을 쓴 상황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하지.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3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판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온 겁니다.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긴급 상황입니다. 해외 세관에서 추가 검사 통지가 왔습니다. 세관 보증금 500만 원을 24시간 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되고 기존 결제 금액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500만 원. 그리고 환불 불가능이라는 단어.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425만 원이 다 날아간다고?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 24시간 안에 판매자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환불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미 425만 원을 쓴 상황에서 그 돈마저 날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카드 한도도 이미 다 썼습니다.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1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있는 그 통장. 아니야, 그건 안 돼.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쓰고 환불받으면 바로 넣으면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425만 원을 날릴 순 없어. 환불받으면 다 돌려놓을 수 있어. 스스로를 설득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산책을 나간 사이 저는 서둘러 은행에 갔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통장.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약속했던 그 돈.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기예금 일부 중도 해지하고 싶은데요. 500만 원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큽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 환불받으면 바로 넣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명을 마쳤습니다. 5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00만 원 결제하면 정말 다 환불되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판매자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세관 보증금까지 결제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바로 배송 시작됩니다. 그동안 결제하신 금액 전부 환불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니까 100% 보장됩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100% 보장, 안전거래,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세관 보증금 결제라는 화면이 떴습니다. 500만 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에 세관 통과가 승인되었습니다. 배송이 곧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총 925만 원. 전기오븐 하나를 사려다가 남편의 퇴직금까지 손을 댄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환불된다. 곧 물건이 오고 환불된다. 그 말만 되뇌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점심때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네. 그냥 통장 정리하러요.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점심 먹자.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남편이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는데. 그래도 좀 쉬어. 무리하지 말고. 그날 오후 배송 추적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관 통과했다고 했는데 배송 추적이 안 되네요. 판매자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외 배송은 시스템 반영이 느립니다. 내일이면 추적 번호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925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불된다고 했어. 그 말을 되뇌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송 추적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저녁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적 번호가 안 나오는데요. 정말 배송이 시작된 건가요? 판매자의 답장은 이번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시스템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짧은 답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안전거래 사기, 해외 직구 사기. 검색 결과에 나온 글들을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전거래 링크로 유도해서 가짜 사이트로, 통관비, 보증금 명목으로 계속 돈 요구,
결국 연락 두절되고 돈만 날림. 저와 똑같은 사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당한 건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 경우는 달라, 환불된다고 했어. 스스로를 설득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 또 판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외 서버 보안 문제로 결제 시스템 전체가 잠겼습니다. 보안 해제비 1,000만 원을 48시간 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기존 결제 금액 전체가 소멸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소멸이라는 단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0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미 925만 원을 썼는데 그 돈이 전부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돈입니다. 정말 환불되는 게 맞나요? 판매자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머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해외 시스템 보안 규정입니다.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결제하신 925만 원이 전부 소멸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니까 100% 환불 보장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925만 원. 그 돈을 날릴 순 없어. 하지만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의 퇴직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500만 원을 빼냈습니다. 한 번 더. 아니, 안 돼. 고개를 저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환불받으면 다시 넣으면 돼. 이번이 마지막이야. 스스로를 설득하며 저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산책을 나가자마자 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창구 직원이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오셨는데 또 인출하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0만 원 더 필요해서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신 건가요? 이틀 연속으로 큰 돈을 인출하시는 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집 수리비로 쓰려고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어제보다 더 떨렸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에서 총 1,500만 원을 빼낸 겁니다. 은행을 나오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00만 원 결제하면 정말 끝인 거죠? 더 이상 돈 요구하지 않는 거죠? 판매자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보안 해제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배송 시작됩니다. 기존 금액 전부 환불됩니다. 약속드립니다.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보안 해제비 결제라는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총 1,925만 원.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끝이겠지, 제발. 그날 점심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아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볼까?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남편을 속이는 게 이제는 습관처럼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배송 추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안 해제했다고 했는데 배송 추적이 안 되네요. 판매자의 답장은 이번엔 몇 시간 후에 왔습니다. 시스템 최종 점검 중입니다. 내일이면 추적 번호 나올 겁니다. 그 답장을 보며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왜 자꾸 내일이라고 하지? 다음 날 배송 추적은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판매자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판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국제세관 최종 검사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류 발급비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800만 원. 또다시. 저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또 돈이라고? 하지만 이미 1925만 원을 쓴 상황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같은 직원이 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환불해준다고 하는 수법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알고 하는 거예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8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에서 총 2,300만 원을 빼낸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판매자에게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2,725만 원. 그 숫자를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남편이 서재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통장 어디 있어?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이자 확인하려고. 만기가 다가오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판매자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최종 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1,200만 원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1,200만 원. 저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또야.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끝이 없다는 걸. 하지만 이미 2,725만 원을 쓴 상황에서 이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점으로 갔습니다. 직원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1,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총 3,500만 원. 남편의 퇴직금에서 3,500만 원을 빼낸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판매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총 3,925만 원.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 제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일주일 후 판매자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메시지 알림음만 들려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어머니, 최종 단계입니다. 국제 송금 수수료와 배송 최종 승인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금액만 처리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전액 환불됩니다. 2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2천만 원. 또 2천만 원. 이미 3,925만 원을 쓴 상황에서 2천만 원은 더 이상 큰 숫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겁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정말 환불되는 거죠? 판매자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100% 약속드립니다. 계약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이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으십니다. 이번만 처리하시면 끝입니다. 계약서 법적 보호. 그 말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총 5,500만 원. 통장 잔액은 4,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억 원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판매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총 5,925만 원.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은행 가서 퇴직금 만기 확인하자. 이자가 얼마나 붙었나 보게.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면 들통난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환불되나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판매자의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최종 처리 중입니다. 3일 안에 배송 시작되고 환불됩니다. 3일 안에.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배송 추적은 여전히 되지 않았고 환불도 없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일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네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판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 최종 오류로 보안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만 더 처리하시면 즉시 전액 환불됩니다.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또라고. 하지만 이미 6천만 원 가까이 쓴 상황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남편의 퇴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이건. 저는 직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돈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판매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총 8,925만 원.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겠지. 하지만 일주일 후 판매자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최종 승인비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1,500만 원. 남편의 퇴직금 통장에 정확히 1,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무언가에 홀린 듯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1,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 됐습니다. 남편이 38년간 일하며 모은 1억 원. 그 돈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판매자에게 마지막 송금을 했습니다. 총 1억 425만 원. 남편의 퇴직금 1억 원 전부와 제 돈 425만 원.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환불될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절차 끝났죠? 언제 환불되나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판매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환불되나요? 답장 좀 해주세요. 배송 추적은요?
물건은 언제 오나요? 제발 답장 좀 해주세요.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판매자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자를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매 글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1억 425만 원. 남편의 퇴직금 전부. 우리 부부의 노후 전부. 그 모든 게 사라진 겁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 아픈 줄 알고 병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은행 같이 가자. 퇴직금 만기 확인하고 재해치해야 해.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다 사라졌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기당했어. 중고거래에서 1억 원 전부 다 없어졌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전기오븐을 사려고 했던 것, 안전거래 링크를 클릭한 것, 계속 돈을 요구받은 것, 퇴직금을 빼낸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 우리 노후 전부였는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없었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남편의 침묵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저녁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서 가자.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고는 해야지. 범인을 잡아야 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여전히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안전거래를 사칭한 조직적 사기단입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제 사기단인 경우가 많아서 범인 특정이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 입은 분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럼 돈은 못 돌려받는 건가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송금된 돈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1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억 원이 사라진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생활비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식재료만 샀습니다. 옷도 신발도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과 남은 적금 이자로 간신히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예전처럼 편하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가격을 따져보고 몇백 원이라도 저렴한 걸 골랐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선물을 사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직접 쿠키를 구웠습니다. 전기오븐은 없었지만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와서 쿠키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었어? 우와, 진짜 맛있어. 그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구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오븐은 잘 쓰고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기당했어.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사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안전거래 링크를 클릭한 것, 계속 돈을 요구받은 것, 결국 1억 원을 잃은 것. 친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해? 이제는 조심하고 살아야지.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요즘 중고거래 앱 쓰는데 조심해야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 아무리 안전거래라고 해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접속해야 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족한테 먼저 물어봐. 친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없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아팠지만 그래도 내일을 살아갈 힘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만들어준 쿠키 정말 맛있었어. 또 만들어줘. 저는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에어프라이어로 쿠키를 굽는 동안 손주는 옆에서 신나게 지켜봤습니다. 쿠키가 완성되자 손주가 하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요리 천재야.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전기오븐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구나.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기는 늘 내가 아닐 거라 믿는 사람을 노린다는 걸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 조심성 많은 사람도 당할 수 있다는 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음이 죄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처음엔 25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욕심, 손주에게 케이크를 구워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욕심이 1억 원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직구거래, 중고거래를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외부 링크를 보내며 여기서 결제하세요 라고 하나요? 아무리 안전거래라고 해도 그 링크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전부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앱에서 직접 접속하세요. 외부로 보내진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족에게 꼭 먼저 물어보세요. 부끄럽더라도 숨기지 마세요. 저처럼 혼자 끌어안고 가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통관비, 보험료, 보증금, 추가 결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예요. 한번 송금하면 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거래를 중단하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고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환불해드립니다라는 안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꼭 조심하세요. 62세 평범한 주부도 당했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너무나 교묘해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당하면 돈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제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제 실수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도 매일 후회합니다. 그날 링크만 누르지 않았어도 남편한테 먼저 물어봤더라면.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억 원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희에겐 이제 준비된 노후 자금은 없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한 번의 클릭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의심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외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주위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